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이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어릴 때부터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 발달, 인간관계 발달, 그리고 훈육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아이들의 인간관계 발달, 다시 말씀드리자면 친구 잘 사귀는 법과 사람 마음 읽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남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가족이 인생의 전부지만 어느 순간 가족이 아닌 이웃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남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만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은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는데 어릴 때 터득한 인간관계, 다시 말씀드리자면 친구 사귀는 법은 평생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는 데는 타고난 기질도 중요하지만 살면서 배우는 것이 이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고치는 방법 없냐고 물어보시는 부모들이 많지만 나이 들어서 친구 잘못 사귀는 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쉽고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처음부터 친구 잘 사귀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이에게 친구 잘 사귀는 법을 특별히 가르쳐야 하는가? 이게 또 화두입니다. 아이들은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과 나중에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기초의 거의 대부분을 어릴 때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친구 사귀는 법 역시 부모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대개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참 쉽죠? 이게 무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것을 배울 수는 없고요. 경험이 부족한 아이에게 부모가 대신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문화를 경험하지 않고 아이에게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아이에게 친구 사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사귀는 법은 특별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에게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아이가 친구 사귀는 법, 다시 말하자면 인간관계를 제대로 터득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웃들과 만나는 것을 가능하면 매일매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친한 이웃과 만나서 어울리는 일상을 보고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을 사귀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서 보고 배울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이웃을 만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되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더랬습니다. 미국에 살면 영어를 저절로 배우듯이 친구 사귀는 법도 일상에서 가족과 이웃이 어울려 사는 것을 보면서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친구 사귀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가족 아닌 이웃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이웃 사람을 매일 만나는 것이 좋은데 생후 3, 4개월부터라면 더 좋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돌전에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아이가 충분히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을 롤모델로 아이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만들고요. 돌쯤부터 본격적으로 또래와 놀기를 주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한 아이도 친구 사귀는 것은 좀 어려워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돌부터 다른 아이와 놀아도 아이들은 둘이서 사이좋게 놀지 않고 따로 놀게 됩니다. 이렇게 따로 놀던 아이들이 제대로 둘이서 함께 놀게 되는 데는 1년 반에서 거의 2년 가까이가 더 걸리게 됩니다.
둘이서 잘 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럿이 올려놓는 다인관계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는 친구 사귀는 것도 일상의 경험 속에서 문화로서 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쉽던 친구 사귀는 것이 요즘은 이게 참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과 SNS로 소통하는 비율이 높아진 요즘의 부모들에게는 이게 사실 제일 힘든 일일 겁니다. 특히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이웃과 만날 시간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더욱 힘들 겁니다. 그래도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제대로 배우기 힘들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는 퇴근 후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시간 날 때마다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놀이터에 가서 아이랑 둘이 노는 것보다는 부모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과 소통하지 않고 특별히 만날 친구도 없는 요즘의 부모들이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것은 부모가 이웃과 어울리는 것을 아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이 다른 어른들과 어울리는 롤모델을 충분히 보여주기 힘들고요. 아이들끼리 인간관계 역시 자유롭게 만나는 1대1 인간관계가 아니라 통제받는 다인관계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가 부모에게서 그리고 이웃과 어울리면서 배우는 인간관계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부모에게 배우는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롤모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강조되고 가능하면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정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단체 생활의 인간관계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어울리고 친구 한 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다인관계를 배우고 점차적으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단체 생활 속에서 다인관계를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쉽고요. 물론 맞벌이하는 부모라면 아이들이 유아원의 다인관계를 다른 것에 비해서 먼저 경험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퇴근 후나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에게 부모가 이웃 사람들이나 친구를 만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단체 생활이 아닌 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은 통제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게 되면요, 아이들은 친구 사귀는 것뿐 아니라 타협하고 쟁취하고 성취하고 서로 보완하는 이런 인생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아이들끼리 놀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배우려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웃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른 사람 대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야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보고 경험하지 않는 것을 아이 스스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사귀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은 두뇌 발달에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과 이웃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인간관계를 배울 뿐 아니라 마음 읽기도 동시에 배우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두뇌도 같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배움은 두뇌 발달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나중의 지식교육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뇌 발달 때문이라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일상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라는 겁니다. 어릴 때 말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육아는 두 돌을 기점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두 돌 전에는 아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기초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때 만드는 것이 제일 잘 만듭니다. 두 돌 이후에는 이때 만들어진 기초를 토대로 살을 붙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돌까지 육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두 돌 이전에 제대로 된 큰 틀을 잡은 아이와 그렇지 않는 아이는 나중에 똑같은 것을 배워도 크나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친구 사귀는 것뿐 아니라 언어 발달, 훈육같이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이
두들 이전에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것을 배울 때 문화적으로 일상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달리 가르치지 않아도 일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일상을 통해서 배워야 제일 잘 배울 수 있고요. 일상을 통하지 않으면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상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과거처럼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아이를 쉽고 재밌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워낙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족과 즐겁게 놀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족 아닌 이웃들과 만나는 것을 매일매일 보여주십시오. 예전에는 이웃 사람들과 매일 만나면서 살았더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보고 자라야 아기들은 인간관계를 보고 배우고 마음 읽기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부모와 이웃의 인간관계를 보고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친구랑도 잘 사귀고 잘 놀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